아, 또 청첩장이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이 힘든데도 남들 다 가니까 경조사에 억지로 참석한 적. 끝나고 나면 몸도 마음도 더 지치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 많으시죠? 75세인 저 또한 휴대폰으로 온 청첩장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자녀나 손자녀들의 결혼식이 대부분이죠. 젊었을 때는 경조사 참석이 당연한 의무처럼 느껴졌지만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참석 여부가 무거운 고민이 되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며 다녀오면 며칠씩 몸살을 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 같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뭐라고 할까봐, 몸이 힘든데 억지로 가서 며칠 알아누워. 그래도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과연 70세가 넘어서도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이 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내가 겪은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70세 이후 경조사 참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70이 넘으면 경조사 참석이 오히려 내 건강과 행복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삶을 지키는 법,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립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경조사 초대장이 오면 무조건 참석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70세를 넘기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작년 가을, 오랜 친구의 둘째 아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당연히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이 집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괜찮겠어?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괜찮겠어? 당연히 가야지. 그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는 1시간 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식사할 때도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아이고, 김 형님 오셨네요. 신랑 아버지인 내 친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형님 덕분에 더 뜻깊은 자리가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허리와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는 곧바로 침대에 누워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틀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열이 나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하는 거 아니야.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몸이 이런데도. 아내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무리해서 참석할 만한 가치가 있었던 걸까? 그 일 이후로 저는 경조사 참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 씨는 더 심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조카 결혼식 갔다가 응급실까지 갔어요. 아니, 왜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그날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는데 억지로 갔거든요. 안 가면 또 뭐라고 할까 봐서. 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경험이 결코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정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먼 곳 경조사만 갔다 오면 며칠은 몸살을 앓아요. 그런데 안 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젊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감기도 잘 걸리고 정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70세가 넘으면서 우리 몸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경조사 참석이 제한되면서 오히려 일부 고령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나니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경조사에 참석하는 이유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축하와 위로 때문일까? 아니면 단순히 가야 하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때문일까?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참석한 경조사들 중 대부분은 후자였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참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일수록 몸도 마음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올해 82세로 정정하신 분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경조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경조사 참석 어떻게 하세요? 아, 그거. 나는 5년 전부터 선택적으로 가고 있어. 선택적으로요? 그래. 정말 가고 싶은 곳,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한 곳만 가지. 그냥 의무감으로 가던 건 다 정리했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에는 그런 걱정도 했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일 없더라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해 주더라고. 나이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는 건 다들 아니까.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가족들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미리 이야기했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경조사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그리고 꼭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할 수 있잖아. 전화도 드리고, 편지도 문자로 보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저는 지금까지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을까?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경조사 참석을 좀 줄여볼까? 그게 좋을 것 같아.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뭐라고 하면 어때? 우리가 지금까지 충분히 의무는 다했잖아.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년 넘게 경조사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왔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 자녀들 결혼식, 부모님 장례식, 정말 많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걸까? 그 후 저는 천천히 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정말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경조사 참석이 힘들어졌어.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 그나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당연하죠.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경조사에 참석하셨는데요. 이제는 아버지 건강을 챙기셔야죠. 자녀들의 이해를 얻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말 가까운 친구 몇 명에게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공감해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선택적 참석을 해보니 정말 달랐습니다. 정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참석하는 경조사는 몸이 힘들어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참석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전 제가 정말 아끼는 후배의 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후배는 제가 직장 다닐 때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고 싶네.
그럼 가자.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그날은 미리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컨디션을 최상으로 만들어서 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그 후배를 만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이 와주셔서 우리 딸 결혼식이 더 뜻깊어졌어요. 축하해. 정말 예쁜 신부네. 그날은 몸이 힘들었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함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반면 예전에 의무감으로 참석했던 경조사들을 떠올려 보니 대부분 기억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다녀왔다는 사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많은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생활이었고 인맥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으면서는 다릅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들,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조사 초대를 받으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 가고 싶나? 아니면 그냥 가야 할 것 같아서인가?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까? 내 건강 상태로 무리하지 않고 다녀올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두 긍정적일 때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항상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를 아끼는 사람들은 제 상황을 이해해준다는 것을, 그리고 만약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지킬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을. 실제로 제가 경조사 참석을 줄인 후 진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억지로 참석했던 형식적인 만남 대신 정말 만나고 싶을 때 만나는 진심 어린 만남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친구들과 주로 경조사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거나 산책을 함께 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 만남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또한 경조사 참석을 줄이니 체력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경조사에 다녀오면 며칠씩 회복하느라 다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에 정말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경조사 참석으로 지쳤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손자들과 놀아줄 체력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떤 경조사보다도 더 즐겁고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경조사 참석으로 바쁘던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일입니다. 이제는 매주 서예 교실에 가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의 경조사일 때는 고민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지인의 어머니 장례식 부고를 받았습니다. 너무 먼 지방이라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결국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직접 참석하는 대신 정성스러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직접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형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며칠 후 그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가지 못했네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형님의 마음이 편지와 전화로 충분히 전해졌어요. 오히려 더 감동적이었어요. 그 통화를 끝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꼭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노년의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 나이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제 몸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의무를 다해왔고,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최근에 만난 한 의사 선생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70세가 넘으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사람 많은 곳에 자주 가시면 감염 위험도 높아지고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도 우려됩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무리하지 마세요. 의학적으로도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예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많이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를 정말 걱정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제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모든 경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사회적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형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경조사 초대를 받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상황과 마음을 솔직하게 살펴보고 정말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상황이면 기꺼이 참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 달라야 합니다.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억지가 아닌 진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의 시선보다는 제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오랜 친구의 손자 돌잔치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말 가고 싶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손자의 돌잔치라니 정말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컨디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자.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고 그날 돌잔치에서 보낸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는 70세 이후의 삶입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제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70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닌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진심으로 가고 싶은 경조사만 선택하세요. 내 건강,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에게 미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건강상 이유로 경조사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면 대부분 이해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해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꼭 참석하지 않아도 전화나 편지, 문자 등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지인의 어머니 장례식에 직접 가지 못했지만 정성스러운 편지와 전화로 위로의 말씀을 전했고 그 지인은 오히려 더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저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남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사회적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도 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형식적인 모임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 보세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바로 70살을 넘어서면서 마주하게 되는 경조사 참석에 대한 고민입니다. 청첩장이나 부고받을 때마다 이거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좀 망설였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뭐랄까 남들 시선도 있고 또 오래된 관계 때문에 좀 억지로 참석했다가 몸이랑 마음이 다 지치는 경우 있잖아요. 아, 많죠. 또 막 먼 길 다녀와서 며칠씩 알아놓고 그런 기억들. 오늘은 75 대신 한 분의 경험담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이 의무감, 이걸 좀 새롭게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일은 이후에도 모든 경조사에 다 참석하는 게 과연 최선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사회적인 관계나 어떤 의무감 속에서도 내 건강, 내 인복, 이걸 지키는 그 균형점을 찾는 거거든요. 균형점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뭐 단순히 참석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오히려 선택과 집중,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깊은 관계 그리고 더 높은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좀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 선택과 집중. 좋네요. 그 이야기 속 주인공분도요. 처음에는 경조사 초대는 당연히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하셨대요. 다들 그렇죠, 처음엔. 네. 근데 이제 70을 넘기시면서 몸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 이걸 느끼신 거죠. 결정적인 계기가 그 40살 된 친구분 아들 결혼식이었대요. 아, 오래된 친구분이셨군요. 네. 왕복 3시간이 넘는 거리였는데 그래도 당연히 가야지 하고 참석을 하셨는데 어휴, 3시간이면 정말. 그렇죠. 근데 다녀와서는 그 허리 통증이랑 피로감이 너무 심해서 꼬박 이틀을 알아누우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출발 전에 아내분이 아유 괜찮겠어요? 하고 걱정하셨는데 그게 딱 현실이 된 거죠. 바로 그 지점. 거기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젊었을 때 기준으로 그때처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좀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분만의 얘기는 아닐 거예요. 주변에 보면 뭐 조카 결혼식 갔다가 혈압 때문에 고생하신 분도 계시고 아, 네네. 또 어디 먼데 경조사만 다녀오면 꼭 며칠씩 알아눕는다는 분도 계시고 비슷한 어려움 겪는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자꾸 외면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코로나 때요. 경조사 참석 인원이 제한됐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셨대요. 아, 역설적이네요. 네. 그리고 때마침 80 넘으신 인생 선배한테서 나는 이제 정말 가고 싶은 곳, 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만 골라서 간다. 이런 조언을 들으신 거예요. 아하. 그때 딱 깨달으신 거죠. 아, 이게 무슨 의무감이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진심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직접 가지 않아도 마음을 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구나. 이렇게요. 그 깨달음,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모든 관계를 예전처럼 다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정말 소중한 관계에 내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는 거. 그게 오히려 노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걱정은 되잖아요.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거요. 물론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죠. 하지만요,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내 건강 상태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이해해준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요? 네. 진정한 관계라는 건 형식보다는 그 마음의 교류에 달려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 일은 이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나 우선순위를 좀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분도 실제로 변화를 시도하셨어요. 네.
가족들, 친구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경조사 참석을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기 시작하신 거죠. 아, 용기를 내셨네요. 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찾아왔대요. 진짜 축하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자리는 몸이 좀 힘들어도 마음은 따뜻했고요. 그렇죠. 진심은 다르죠. 네. 그리고 의무감으로 갔던 그런 형식적인 만남들이 줄어드니까 그 자리에는 가까운 친구들하고 그냥 편하게 차 마시거나 같이 산책하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더래요. 아, 훨씬 좋네요. 네. 체력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손주들하고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예전에 미뤄뒀던 서예 같은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하게 되셨고요. 이게 딱 보여주는 거죠. 관계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지는 노년기 삶의 특징을요. 어떤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내 건강, 내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용기, 그리고 마음을 전하는 방식이 꼭 참석만이 정답은 아니다. 이걸 깨닫는 과정인 거죠. 아, 그 꼭 참석만이. 네. 예를 들어서 지인 어머님 장례식에 직접 못 가시는 대신에 정말 정성껏 편지를 쓰고 또 따뜻하게 전화통화로 마음을 전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더 깊이 위로받고 감동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와, 편지요. 네. 사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70대 이후에는 면역력도 떨어지고 만성질환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너무 무리한 일정이나 스트레스는 피하는 게 당연히 현명한 거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은 이후에 경조사 참석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울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첫째는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가고 싶은가? 그리고 내 건강과 행복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시라는 겁니다. 네. 내 마음과 몸이 최우선이죠. 둘째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한테는요, 건강상의 어려움을 미리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진심은 통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솔직함이 중요해요. 그리고 셋째,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전화나 문자 아니면 아까처럼 편지 같은 걸로 진심을 담아서 마음을 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다른 사람 시선이나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에요.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사회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형식적인 자리에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라디가요, 이 경조사 참석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의무감이라는 이름 때문에 혹시 놓치고 있거나 좀 혹사당하고 있는 다른 소중한 것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는 조금 재조정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용기 그리고 변화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